구독과 좋아요. 2주 만에 영상을 올리는 미말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늦게 올리는 점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를 영어로 하면 That was my fault 라고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미말친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 새로운 채널인 미말친의 또 다른 채널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놀러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워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말친의 부마민주항쟁인데요. 부마민주항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10월 16일에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부마민주항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난 뉴스도 안 봤고 유튜브도 자주 안 봐서 부마민주항쟁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천막을 들고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그려봤는데 너무너무 잘 그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부마민주항쟁은 정말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과 정말 맞닿을 정도로 그 정도의 급으로 정말 큰 역사 사실이었는데 왜 이렇게 알려지지 못했고, 그리고 정말 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말친이 알려주는 부마민주항쟁 스토리 들으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이 부마항쟁을 알려면 바로 1979년 8월 11일에 있었던 YH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YH 사건이 뭐냐면은 옛날에 YH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가발 회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였단 말이죠. 근데 월급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계속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안 주고 사장이 외국으로 튀어버립니다. 갑자기 이때까지 월급을 미루는 것까지 너무너무 힘들었고 계속해서 참았는데 갑자기 사장이 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신민당사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농성을 시작해요. 생존권을 보장하라. 지금 당신이 튀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농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위고 한 곳에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것이 바로 농성이 되겠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로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주요로 떠올랐느냐? 바로 이 사건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이냐? 바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었습니다. 김영삼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후대에 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부당을 보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나가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이 YH 사건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들의 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YH 사건에서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현재 정부의 이 사람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성 노동자들이. 즉 박정희 정권에 반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갑자기 경찰을 투입합니다. 경찰을 투입해서 경찰 보고 이 신민당사에 있는 사람들, 이 여성 노동자들을 다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끌어내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농성의 대표자였던 김경숙이라는 사람이 경찰들을 피해서 옥상으로 대피를 하는데 갑자기 옥상에 경찰들이 투입해 오니까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맙니다.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건이 바로 YH 사건이 되겠습니다. YH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 대통령이 곧 있으면 대통령이 될 신민당 총재 김영삼인데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근데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그 김경숙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 순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바로 현 정권에 대한 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 정권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항을 했느냐? 첫 번째로 자신의 뜻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적인 경찰 진압을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당시 정권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정권을 규탄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의 인터뷰에서도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 박정희 정부를 더 이상은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를 멈춰야 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듣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의 대통령 보고 지지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을 박탈해버리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옳은 말만 한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이 박탈당했습니다. 국민들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부산대에서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0월 15일날 일단은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요. 시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쭉 몰려오는데 학생들이 몰려오니까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이 정부가 잘못된 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부터도 쌓여있던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 정부에 대한 반항으로 드디어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위를 시작하고 쭉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10월 17일까지도 계속해서 연기가 됐고요. 10월 17일부터는 어디까지 참여를 했느냐? 마산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세무서, 동사무소, 신문사, 방송국, 하출소 이런 데를 시위대들이 계속해서 습격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박정희한테 이 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각하님, 지금 시위대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곳을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엄청난 말이 나왔습니다. 그깟 시위대 하나 처리를 못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도록 하겠다. 당시의 대통령의 권한이었던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10월 18일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18일) 부산과 마산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비상계엄령이란 지금 우리가 모든 누리고 있는 것을 대부분 다 군인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경찰은 없어요. 경찰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찰들의 그 봉에 맞는 걸로는 시위대가 진압이 안 돼요. 사람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더 이상 막을 기미가 안 보여요. 비상계엄령이라는 걸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비상계엄령을 쓰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시위대가 묻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대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져 나갑니다. 돌을 던지고요. 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화염병을 던집니다. 하지만 군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시위는 일단락하게 됩니다. 부산과 마산, 부산을 시작해서 마산 그리고 창원까지 뻗어나간 이 사건을 부마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위는 끝났지만 국민의 열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하게 되면서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주둔할 수는 없다. 다른 영상에서 이 부마민주항쟁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걸 들었어요. 민주주의라는 총알로 유신의 심장을 쏘다. 아, 멋있어. 자, 오늘 강의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도 못 누르셨다면 요 위에 있는 거 클릭하셔가지고 제 다른 채널도 꼭 들어가 주시고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빠이.